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공조로 참여한 채용 레볼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T를 마치고 나서 CEO나 이번에 환영 인사나 특강 같은 것까지 다 완료하면 소속팀에게 신규입사자를 인계하는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끝? 이렇게 되나요?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렇게 되게 많은데 신입사자들이 조직 내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요. 현업 인계 후에 현업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해서 챗GPT로 한번 검색해 본 게 있는데 그것도 예, 밑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업 인계 후 팀 내 활동 가이드라인 5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입사자가 자기 자리에 도착했을 때 웰컴 키트 뭐 이런저런 것 화분 뭐 등등등 있으면 참 좋죠. 안내문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거 외에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팀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한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팀에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그대로 오픈하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조직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직원들 이름과 명단, 자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팀 목표 그리고 팀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것을 하려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업무 분장표를 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개인 개인의 목표를 누구나 다 검색해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부담이 없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팀이나 부서 내에서의 개인들에 대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개인 목표 같은 경우는 회사의 문화라든지 이런 가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개인 목표까지도 공유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업무 분장표에서 이해를 하고 그 범위에서 이 사람이 올해는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표를 서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기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러한 정보를 다 알고 나면 이 사람이 수습 기간이 끝나거나 끝난 후에 또 이분도 연간 목표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유관팀과 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신규 자자를 데리고서 이제 중요 부서들 돌아다니면서 팀장님들한테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럴 때그 직책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관팀과의 업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협업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신입사자는 이 관계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팀장님들이나 혹은 선임들한테 OGT 리더들을 선발했으면 OGT 리더들한테 분명히 설명하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 이상, 뭐 시니어급이라고 치면은 이분들은 팀 내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팀과 팀 간의 관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들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는데 관계가 깊은 주간팀의 경우는 별도 티타임을 주선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회사마다 주요 회의체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전사적으로 어떤 게 한다, 연말에 전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간 업무를 어떻게 하고 월간 업무를 어떻게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그 회의록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회의록 기반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문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포커스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현업 팀장님들 그리고 OGT 리더나 선임급들 대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그 채용이라든지 교육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업무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HR에서는 스타일 파악을 위한 리스트를 한 뭐 20개, 30개, 40개 뭐 제시를 하고요. 해당 팀장님이 이러이러이러한 포인트는 나의 각 팀장님 성격에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리스트가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10개, 뭐 15개 이런 식으로 뽑아달라 라고 한 다음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걸 선호한다. 그 선호에 대한 방식을 뭐 1점부터 5점까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10점을 배분을 해봐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메시지를 짧고 핵심만 전달할 때 이해도가 높다를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해보라는 거예요. 2대 8, 뭐 이런 식으로 7대 3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적어보라 라고 한 다음에 팀장님께 제출을 하고 팀장님이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팀에서 업무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면담을 진행하고 나중에 팀 전체가 모였을 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자기의 업무 스타일을 알려주고 팀에서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일을 하는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부딪히면서 서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서 이해하는 과정보다 서로 스타일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팀 내에 적응하기 쉽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입사자의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신입사자가 수습기간 혹은 OJT 기간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 OJT 기간 중에서 내가 어떤 직무 경험을 겪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떤 교육 자료를 내가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3개월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개발 제도라든지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OJT 리더 혹은 선임에게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 수습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은 달성했으면 좋겠어, 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신규사자가 이 3개월 동안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확실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팀에서 이야기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적응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3년 뒤에서 5년 뒤 경력 비전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하고 직무에 대한 안정감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자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이나 학습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있었던 학습과 성장에 대한 것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통한 학습, 비형식 학습이라는 게 무엇이고 비형식 학습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HRD가 미리 해주거나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채용 담당자가 OJT 리더에게 과제 리스트와 목표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용 담당자가 신규사자가 입사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한 주 전쯤에 OJT 준비가 되셨냐, OJT에 대한 과제 리스트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어떤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미리 받아보시고 수습 평가할 때 있잖아요. 신규사자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설문 받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밑에 세 가지는 제가 참고로 적어 놓은 건데 제가 구분을 좀 안 해놨네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채용 담당자나 교육 담당자, OJT 리더나 선임 조금은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세팅을 해놓고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보면 바로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수정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많아봤자 20%?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 중요한 직무, 신규 투자가 많은데 이탈자가 자주 있는데 이런 데 중심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점차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셔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트럭처드 OJT라고 해서 구조화된 OJT라고 하죠. 별거 없습니다. 왜 제조 유지보수 직무는 SOJT로 하냐? 이미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조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거든요. SOP라고 해서 아예 업무 절차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부분 매뉴얼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일이 매뉴얼화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제조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거의 80% 정도는 매뉴얼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메인 업무에 대한 80% 정도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 직무예요. 업무 절차서가 그대로 SOJT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피드백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조 유지보수 업무는 SOGT 도입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 담당자가 신입사자가 들어와서 근로계약서를 썼어. 그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채용 담당자는 신입사자가 1년 동안 조기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신입사자가 조기 전력화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서포트할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 첫날과 조직 적응까지 채용과 교육 담당자의 협업은 당연히 필수인 거고요. 그 사람이 적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업팀장, 멘토, 오직 리더, 사내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분들, 그리고 채용 담당자와 협업하는 HRD 담당자 여러분들, 부디 힘내시고 서로 소통 많이 하시고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